후보에 오른다, 노미네이트,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상, 어워드의 의미는 가는 방향으로 더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애청자들이 불러주실 때 저희는 이미 노미네이트 되었고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에 이미 뉴스 밑장은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2019년 팟빵 어워드 후보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반갑습니다. 2019년 팟빵 어워드 후보에 빛나는 김수민의 뉴스 밑장입니다. 예전에 2017년인가 2016년인가 그때 어워드 할 때 제가 팟캐스트들 후보에 올라가는 거 보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는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팟캐스트 자체가요? 네. 예, 그때 박근혜 탄핵할 때쯤이었는데 그때는 시사 팟캐스트도 몇 개 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예, 경쟁자도 너무 많고 근데 20편 후보작에 들어갈지는 저로서는 시작할 때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예, 후보작에 들어간 것 자체가 클라이막스 아닌가 더 이상의 영광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지금까지의 영광을 저 혼자 누리면 좋겠는데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디 053 직원들 예? 주 100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정부에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인디 문학의 민경욱 이창원. 네. 이창원입니다. 네. 자유를 줘야지. 네, 자유를 달라. 일할 자유를 달라. 일할 자유를 네. 달라.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 100시간 일하게 할 자유를 달라고 했어요. 지하라 그래라. 네. 민경욱 그럼 안 돼. 그럼 민경욱 좋다고 주 100시간 일할 수 있도록 자기 내년 총선 때 뽑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한테는 쉴 자유를 내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은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원래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예전에 KBS 앵커 하면서는 그때도 이상했어. 그러니까 약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라디오 뭐 시사토론 진행자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때야 직장인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정치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공적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그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그렇게 마술을 계속 한대요. 계속 마술을 한대. 툭 하면 마술을 보여주려고. 아니 뭐 그거라도 뭐 해야 된다. 음유가 아니고 진짜 마술이야. 네, 막 꺼내갖고 카드 꺼내갖고 막 마술하고 막 계속 그게 자기 취미라는 거. 그래서 최이배 의원 감금시키고 난 다음에도 마술하고. 그게 이렇게 약간 어떤 뭔가 내세우기 힘든 사람들이 뭔가 기술을 넣어. 이런 게 많거든. 네. 그런 어떤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김수민이 성대모사를. 나도 술자리에서 성대모사 한번 발동 걸리면 30분 가요. 네. 그러지 맙시다. 민경욱하고 술 한잔 해야겠다. 마술 대 성대모사로. 마술하는 걸 성대모사로 중계하는 거야. 네. 다음 멤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뉴스 밑장 멤버들 은근히 소득이랑 재산이 다 올랐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왜 이렇게 일반화하시죠? 제 소득은 안 올랐는데요. 팟캐스트계의 고민정 전용기. 민경욱과 고민정은 너무 차이 난다. 둘 다 KBS 출신이네. 그래도 민경욱이 훨씬 나은데. 민경욱 요즘에 사실 요즘 이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고민정이 완전 기자들한테 사실 기자들이 대놓고 뭐 어떻게 보면 대변인하고 기자들 파트너니까 대놓고 뭐라 하겠습니까만 보도만 봐도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 취재를 역으로 내가 취재를 해보면 고민정 대변인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안 좋아요. 고민정 대변인은 이렇게 대변인 같다라기보다는 약간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 회장 같은 느낌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뭐랄까 그 대변인이 뭐 발표하는 성명이나 입장문을 보면 뭐 한두 수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눈앞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대처하기 급급하다라는 느낌 많이 들어요. 왜 그 박수현 대변인. 박수현은 잘했죠. 그 다음에 이제 김의겸 홍보 대변인. 그분도 잘했죠. 재테크를. 그러고 이제 고민정 이렇게 그렇죠.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요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경험이 너무 없는 정치적 경험이 전무한 그런 고민정 대변인을 내세우는 거가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무 라인들이 제가 계속해서 이 청와대 정무 라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비정형하고 이 정무적인 판단들을 조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뭐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고맙기도 할 거고 사실 굉장히 힘들 때 고민정 대변인 같은 이런 참신한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그 좋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가서 캠프에 뛰어들었는데 물론 보온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정치적 리더로 혹시 다음 총선에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정무적 판단 제스처 가지고는 저는 이 정치권에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다. 나는 생각이. 배신감을 느끼는 게 고민정 대변인 임명되던 당시에 제가 뭐 프로그램에 나가서 패널로 나갔는데 옆에 앉아있던 보수 패널이 그렇게 경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임명하느냐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이 젊은 여성에 대한 폄하 아니냐 지켜보면 알 거 아니냐. 물론 저도 속으로는 능력에 대한 의문부호는 크게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일도 시켜봐야 해보는 거고 미리부터 혹시 알아? 그때 당시 시점에서는 엄청난 정무적 영향을 갖고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그리고 고민정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직자 임명에서의 연령이라든가 성별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렇죠. 그때는 제가 그래서 두둔을 했어요. 고민정 대변인을. 근데 너무하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은 우리 김수민 평론가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보면 요즘 최근 들어서 이 청와대 대변인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의 대변인들 무게감과 정무적 판단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그렇고. 그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쪽도 맨날 날만 세우고 성질만 내고 재미도 없어. 뭐 예전에 박희태, 그렇지. 뭐 박지원, 홍사덕, 90년대 초반에 박상천. 그때는 좀 폭류가 있었어. 그래도 폭류도 있고 이렇게 해악이 있었죠. 그렇죠. 말 한마디에 뭔가 이렇게 센텐스에 딱 이 헤드라인을 뽑을 만한 말들이 탁 나오는데 최근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변인이랑 기자가 불화하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랑 기자들이랑 불화를 해도 대변인은 거기서 중재해주고 막 기자들하고 한편 또 한 번 대어주고 이런 건데 요새는 기자랑 싸우는 게 일이야 대변인들이.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은 기자들한테 찍힌 티가 나는 게 난 진짜 웃겨가지고 무슨 보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 어쩌고저쩌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 기사의 링크를 복사해서 SNS에 붙이면 고민정 대변인 사진이 뜹니다. 기사에는 익명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고 나오는데 썸네일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구나. 근데 사람들이 더 웃긴 게 제가 짐짓 모른 척하면서 요즘에 이 핵심 관계자 문제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댓글로 강기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역할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은 중년 남성일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고민정 대변인이 아직까지 그걸로 보호받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저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겠어? 이런 게 있지. 근데 대응을 하는 거 보면 막 이 잘 사안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이상하게 둘러대다가 약간 투정 신경질 이런 투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의 역할이 지금과 같은 미디어 이런 그 특히 SNS 시대에는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브리핑의 모습들, 백브리핑이라는 게 요즘 없잖아. 그것도 다 녹음하고 다 찍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전설의 대변인들처럼 뭐 뒤에 가서 술 한잔 하고 뭐 갈구기도 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뭐 그런 시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새 시대에 맞는 어떤 대변인 상 같은 것들을 또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뭐 뭐죠 저기 뭐 SNS 그 프로젝트들 뭐 이니워크인가 문워크도 있고 뭐 등등등의 프로그램들의 물론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좋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굉장히 그냥 뭐 사생팬 다니듯이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이 언론의 입장에서도 저는 좀 비판도 하고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역대 봤던 대변인들을 보면 네. 특히 최근에는 정의당도 대변인들의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사고도 많이 치고 그 강민진 대변인은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대변인이 네. 2명이잖아요. 정의당의 네. 경우에도 한쪽이 사고를 치면 한쪽이 수습하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역대 대변인 가운데는 네. 사실 제일 인상 깊었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있죠. 네. 김수민 대변인. 왜 제가 인상 깊을 수 있었냐? 네. 녹색당 대변인은 TV에 나오지 않아요. 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적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대변인 네. 중에 나는 제일 재밌었던 네. 에피소드가 이계진. 이계진 대변을 하지 않고 웃을 소자 소변인이 되겠다고. 뭐 아재 아니야. 처음에 네. 대변인 그 첫 브리핑할 때 네. 대변인이 아니라 소변인이 되겠다. 네. 그 김영환 전 의원 대변인 할 때 그 사람이 시인이기도 하거든요. 동시를 썼어요. 자기가 집에 갔더니 맞아. 아빠가 똥인이다. 아빠가 똥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를 쓰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작년에 경기지사 나왔나요? 예, 김부선하고 그렇죠. 같이 네. 손잡고. 대변인 중에 역대 기억나는 사람이 최근에 저는 민주평화당의 네. 문정선 대변인. 저 밀양 시의원 네. 지냈던. 네. 네. 그 뭐였더라? 뭐 자유한국당이었나? 누가 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네. 최면 수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예, 그런 밀양에서 시의원을 했고 이제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을 그렇죠. 했었던 사람이죠. 네. 그리고 되게 이례적인 게 민주평화당 하면 사실 호남당이잖아요. 네. 밀양 시의원 출신이. 네. 그리고 원래는 손학규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네. 옛날부터 평민당 쪽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저 민주평화당에서 끝까지 남아서 네네. 저도 인상 깊게 보고 있는데 제 기억 속에 최고의 대변인은 정동영이었습니다. 정동영. 네. 또박또박. 네. 굉장히 난 메시지는 기억이 나는 게 없던데.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소리와 목소리와 그 딕션이 그러니까 귀에 쏙쏙 박히는. 정동영도 아나운서 출신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기자 출신 앵커인데. 네. 박영선도 물론 아나운서 하다가 기자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또박또박 말은 정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MBC 시선집중 출연했다가 박영선 현 장관을 만났어요. 박영선 하면 솔직히 무서운 이미지잖아요, 좀. 약간 사적으로 보면 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순한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아침이라서 잠이 덜 깨져서 그런 거야. 마음이 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됐고. 장관하고 있고 총선도 안 나가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박영선 장관은 다음 서울시장이 목표니까. 노리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대변인 근데 그 최고 메시는 그거 아닌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박희태. 네. 아까 채팅창에서 젠드코님께서 그래요? 예, 그때 기억을 올려주셨네요. 네. 굉장히 올드한 정치 매니아신 것 같아요. 정치 덕후. 네. 자, 오늘 주제 되게 많이 다룰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리고 대변인 얘기 너무 많이 했다. 첫 번째, 정경심 씨 공소장. 그거 왜 난리 치는데, 우리 게시판 와서. 그러니까 다룬 적도 없는데. 공소장. 좀 진짜. 공소장 그거 변경 허가 안 되면 정경심 무죄 나오나요? 그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소장이 처음에 한 번 급하게 검찰에서 한 장인가 두 장짜리 공소를 한 적이 있었죠. 9월 초에. 네. 그게 왜 공소했느냐, 뭐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고려를 했느냐, 그거는 모르지. 근데 표창장에 2012년 9월 7일이라고 일자가 나와 있었고, 만약에 그걸 위조 시점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지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한 거예요. 검찰에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청문회를 앞두고 그러면 9월 7일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떡해요. 그럼 청문회 끝나고 기소했으면 또 임명을 앞두고 기소했다 이럴 거고 또. 그런 걸로 끼워 맞출 수 없는 건데. 검찰 대변인 김수민. 검찰을 잘 대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요번에 법원한테 개겼거든. 공소장 변경 허가 안 해주니까. 그러면 안 돼. 그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 책임을 지는 거고. 근데 공소장이 한 번 있고 두 번째가 있거든. 두 번째 14개인가 그 혐의를 한꺼번에 담은. 그렇죠. 예, 거기에 표창장 관련 내용이 또 나와요. 예, 근데 그 내용하고 앞에 내용하고 많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검찰 논리는 같은 혐의다.
조금 달라진 거라서 그거는 변경해줘야 된다 이거였고 이제 법원에서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어버렸다. 근데 저는 법원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최근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기자들이나 전문가나 이쪽 사람들도 이번에는 검찰이 그렇게 버티면 안 된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대구의 경북대학교 로스쿨의 이충상 교수 같은 경우는 법원이 잘못했다. 법원이 위법하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법원에서 그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야 학설이 나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결정한 거 좀 승복 좀 하자. 나는 우리나라가 법원 판결 지 마음에 안 들면 뭐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이러고 지 마음에 들면 정의가 승리했다 이러는데 이 정도는 네, 공소장에 대한 효력에 대한 판단은 법원을 좀 따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공소장 변경이 허가가 안 됐다고 해서 표창장 혐의가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 그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앞에 거는 2012년 9월 위조 시점을 두 번째는 2013년이었고 앞에 거는 위조 장소가 어디였지? 집이었나? 동양대? 하여튼 동양대 집 뭐 이런 식으로 장소 다르고 결정적으로 위조 수법이 달라요. 검찰에서 처음 판단하기로는 직인 파일을 구해가지고 붙였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수사를 또 해보니까 아예 다 오려버렸다. 네, 아들 걸 네. 오려서 아들이 받았던 표창장에서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의 직인 이 부분을 오려서 붙였다는 거거든요. 애썼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구의 모 언론인이 자기 SNS에 말이 되냐. 그러면 그 해자에 직인이 찍혀 있는데 해자를 지우고 직인을 떼가지고 다시 붙였다는 얘기냐. 왜 그렇게 힘든 짓을 하냐. 그렇게 하는 게 또 쉽지도 않다던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 전체를 다 오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 그 언론인 때문에 너무 빡쳐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 방송을. 네. 아니,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한두 명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왜 그래? 그래서 지방 방송 때문에 먹고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이야. 그래서 표창장 문제는 이제 앞에 게 공소장 변경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뒤에 밝혀냈던 검찰이 주장하는 그 혐의들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거든. 네. 그리고 앞에 거는 사문서 위조고 뒤에 거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예요. 제목이 두 개야 또 거기에. 그래서 100% 양보해서 앞에 공소장 날라가면서 사문서 위조가 무죄가 된다 한들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 다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조국기님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 나가리 된 줄 알고. 근데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법원이 이렇게 결정 내렸으니까 그 지난번에 앞에 2012년으로 특정했던 이 공소장은 변경이 안 되면 그것대로 공소 유지가 안 되게 정리하는 게 저는 검찰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나온 거는 그 공소 기간이 네. 만료되지 않잖아요. 201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 공소 제기를 해서 관련해서 이제 범죄 행위가 입증된다면 뭐 판결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건데 이걸로 그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혐의가 모두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오려가지고 복사했는지 여부는 그 직인 위치를 보면 따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내 예언 조국기 부대가 이렇게 얘기한다. 찍다가 보면 일치할 수도 있다. 신의 기적처럼 일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거다. 예언한다. 마치 이전에 통합진보당 사태 때 그 투표함을 열었더니 투표 안에 하만 속에 투표용지가 이렇게 붙어서 나왔는데 이게 뭐 풀이 붙어서 이렇게 투표용지에 풀이 붙어서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른 잎 다시 살아나. 네. 그게 뭐예요? 마른 잎 다시 살아나 뭐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 아니요, 그러니까 비유한 거 마른 잎 다시 살아나. 그 투표용지에 붙어 있는 꼬다리에 붙어 있는 그 풀이 말라 있다가 다시 끈적끈적한 풀로 박힌 뭐 그런 것과 같은. 부활하셨네. 투표용지가. 그리고 자기네들 지금까지 막 헛소리 했다가 하나도 입증 못한 거나 좀 생각하시지. 정경심 교수 내경색이라면서요. 그거 어떻게 됐어? 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못 내서 구속당했냐고. 그리고 익성 몸통론 또 뭐 있었더라. 오만 거 있었잖아요. 많았죠. 뭐 심심하면 던져놓고 나 이제 기억도 안 나. 이걸 노린 건가? 유시민 또 뭐 얘기했어? 증거 보존. 얼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징역 2년인가 나왔나?
네, 증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분식회계 이런 걸 다 떠나서 증거 인멸만 가지고 2년이 나왔어요. 네.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이런 법리가 적용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거 지금까지 던져온 거 다 뾰록 났으면서 그거 공소장 하나 그거 됐다고 만세 부르고 수미나 누가 또 와서 오랜만에 와가지고 게시판에 정지시켜놨다가 정지 풀렸나 봐요. 오랜만에 와서 수민이가 어쩌고 이러면서. 그걸 왜 정지는 또 왜 시키는 거야? 놔두지. 지저분해. 오지마 임마. 나도 듣고 써 쓰려면 듣고 쓰라고. 그러니까 아니 500원 결제하고 써 이 새끼야. 좋은 컨텐츠들 얼마나 많은데 조국 그걸 왜 듣고 있냐고. 근데 조국 해야 또 조회수 올라가고 네, 그런 이 와중에 네. 그래서 우리 일요일 편에 네. 그 올라간다 조국기 부대 관련해서. 이 와중에 네. 처음 보는 네. 소누님께서 네. 2만 원을 감사합니다. 이건 뭐 사기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김유용님께서 네. 5천 원. 감사합니다. 김진표 예언 적중. 크크크. 네. 이거 뒤에 합니다. 네. 그래서 정경심 교수 얘기는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되겠죠? 네. 그 교수가 네. 복직해서 이제 강의한다고.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본인은 직업의 자유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 본인 석박사 논문이 표절로 심사를 받고 네.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총선이 있거든. 이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정확한 여론은 잘 모르겠어요. 뭐 스누라이프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나오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반발하는 학생들의 행동이 나올 거거든요. 예, 학기를 앞두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예, 그런 좀 나는 민주당은 걱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나는 뭐 범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직업인데 뭐 그걸 강의를 못하게 한다. 그거는 좀 아니 그걸 왜 욕하고 있는지 오늘 뭐 자유한국당 뭐 이런 데서 뭐 사퇴해야 된다. 사퇴하세요. 아니 씨 그럴 것 같으면 지금들 국회의원 다 사퇴해야 돼. 같이 사퇴. 근데 그러니까 강의를 또 안 하면 뭐 월급 받으면서 왜 또 강의도 안 하고 월급 기본적으로 교수가 그걸 하면 뭐 강의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 학칙인데 뭐 교수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학교 측에서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는데 금지시키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반발하면 네. 그거는 그 다음에 판단이 제가 조국 교수면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국 교수인데 뭐 범죄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 어떤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 일단은 접을 것 같아요. 교수 자체를 사퇴한다? 아니요. 학기에 그 강의는 안 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학칙상 아마 이걸 복직을 하면 강의는 무조건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교수 안 해봤구나. 그렇게 돼 있어. 나는 학교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교수들은 이게 강의를 휴직하면 되잖아 잠깐. 그러니까 뭐 안식년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발적인 휴직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안 돼. 무급으로.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 4대 보험이나 이거 뭐 퇴직금 다 나가야 돼. 서울대 법전원을 보면 강좌를 개설했는데 3명 이상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폐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반발하기보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 수업 안 듣기 운동은 벌어질 수 있겠다. 그게 반발이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수업 안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무도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고 신청자 없어서 폐강. 근데 그래도 나는 3명은 넘지 않을까 보는데. 그렇죠. 아무리 뭐 인기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인기 없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학내에서 그 지금 최근에 뉴스 본 것 중에 제일 좀 이상했던 게 조국이 다시 강의한다. 서울대에서 그게 왜 뉴스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니까. 아니 그 당연히 교수가 뉴스가 되지요. 아니 당연히 교수가 강의하겠다는데. 그 누구야 정종섭이나 이런 사람도 무슨 문제에 크게 휘말렸다가 복귀해서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근데 일단은 그런 거는 뉴스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조회수가 나올 것 같으면 뉴스가 됩니다. 아니 자본주의적인 생각. 그 감상에 빠져 계시지 말고 자본주의적으로. 아니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해도 학칙상 그냥 가서 아기한테 해야 되는 못 배웠나? 조국 다시 수업한다. 단독 기사면 최소한 광고 수익이 그거 포탈 메인에 뜰 거고. 포탈 메인에 뜰 거고 거기에 붙는 광고까지 생각을 하면 그 한 명
한 달 월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역시 언론사, 역시 언론업자, 선집장. 그리고 이제 이거 표절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거는 심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내용을 보니까 좀 심각하긴 해요. 석사는 일단 박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 석사는 워낙에 뭐 다 그랬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이게 조국 효과 때문에 내가 추미애 그거 논문 표절권 나왔잖아요 이번에. 야 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별것도 아니네. 이게 조국 효과야. 별것도 아니네 이거. 근데 그 표절은 어쨌든 잘못된 거고. 그렇습니다. 변희재 출동하나요? 그러면? 근데 이런 걸 보면 제가 계속 최근 들어서 느끼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계열 쪽에 정치인들은 본인이 만약에 잘못을 하잖아요. 본인이 먼저 탈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된장 이정현 선생. 내가 손에 장을 지니겠습니다. 중상. 탈당했잖아요. 요새 이정현이 신당 만든다는데 그리고 수도권에 출마했다는데 그리고 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겠다. 요새 제가 마크롱을 보고 있습니다. 중상. 그 탈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저 서영교 의원 그랬죠. 끝까지 들어왔잖아요.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 서영교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그거 의혹이 굉장히 저질이잖아. 탈당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에 좀 희생하고. 살신성인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요즘 시상에 누가 살신성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살신성인 잘하거든요. 살신성인? 그 레밍 발언했던 김학철 탈당을 했었죠. 네, 탈당했고. 요새 복당했나? 복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가이드 폭행했던 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 바로 사건 터지자마자 보도 후에 이틀 뒤에 자진해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탈당하는 뭐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정치의 도의가. 도의는 땅에 떨어졌지만 도영인의 사과. 어떻게 돼서 도영인의 사과. 광고 떨어졌어요? 아니요. 더 해주려고 하는데. 더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넣으세요. 광고 삽입하시고. 김수민의 뉴스 밑장 저농약 컬렉션 호두에 이은 2탄이 돌아왔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도영인의 사과엔 사과즙. 올해 농약을 4번밖에 안 친 홍로 사과예요. 가톨릭 농민회가 인증한 저농약 사과. 근데 주문 어떻게 하죠? 010-6553-2230 010-6553-2230으로 물품번호, 성함, 연락처, 그리고 배송 주소를 보내주세요. 현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은 발급 번호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물품 번호는 이따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은 이렇게 하십시다. 농협 352-1182-4490-93 농협 352-1182-4490-93 정효윤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과도 있고 꼬마 사과도 있고 사과즙도 있습니다. 물품 번호와 가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알아두시면 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요. 사과 좋아합니까? 1번은 사과 18개 5kg 25,000원이고요. 2번은 사과 36개 10kg에 45,000원이에요. 그러면 귀여운 꼬마 사과 좋아합니까? 3번은 꼬마 사과 24개 18,000원. 4번은 꼬마 사과 48개 30,000원입니다. 사과즙도 있는데 사과즙 좋아합니까? 그 5번은 사과즙 파우치 50봉에 28,000원이고 6번은 사과즙 파우치 100봉에 5만원이에요. 그러면 꼭다리까지 있는 이 사과즙 스파우트 좋아합니까? 7번은 사과즙 스파우트 50봉 28,000원. 8번은 사과즙 스파우트 100봉에 5만원입니다. 어떻게 주문하는 건지 까먹었다고요? 물품 번호 가격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시면 뒤로 돌려서 들으세요. 010-6553-2230 경북 의성군 도영인의 사과 010-6553-2230 도영인의 사과. 좀 많이 팔아주시오. 중상.
사과하세요. 저의 예언이 두 가지가 적중을 해 가고 있어요. 뭐 완벽한 건 아닌데 진짜 제가 말도 안 돼. 6월 19일자였나? 우리 방송 뉴스 밑장 6월 19일자 방송에서 정세균이 총리가 된다 예측을 했고 며칠 뒤에 또 예측을 했어요. 정세균이 총리가 될 거다. 다음 총리가. 저는 지금 또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총선 뒤에 될 수도 있어요. 이낙연 총리가 유임이 되고 그 다음에 될 수도 있고 좀 이따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정세균을 밀었고 예전에 제가 정세균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도 하니까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이 국회의장 한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로 가냐고. 그런 편견을 버려야지. 아니 박원석 전 의원은 진보정당 정치인이면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정세균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며칠 전에 이게 몇 부에서 얘기했지 한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에 김진표는 총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그 이유가 뭐냐? 설명 안 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밝힐게요. 아니야. 기분 탓이야. 제가 밝힐게요. 김진표가 왜 총리가 될 수 없다고 제가 예언했느냐? 얼굴이 총리가 안 되게 생겼어요. 외모 비하 발언 또 하고 있어. 안 되게 생겼다고. 국회의원은 되게 생겼다고. 이거는 그 외모 칭찬이요? 아니 김진표 국회의원은 되게 생겼어. 이거 외모 칭찬입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송강호야 뭐야. 근데 김진표는 우리 김수면 MC가 맞췄지만 총리는 정세균이 안 됩니다. 끝까지 누가 돼? 결국은 그러면 박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야 이거? 왜 박지원이 왜? 요 사이에 정세균까지 오는 사이에 여러 명이 거론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론된 사람 중에 뭐 김진표 다음에는 정세균 사이에 누가 거론된 게 없어요. 김진표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 김현미, 진영 뭐 등등 이렇게 거론되다가 이제 김진표로 온 거죠. 김진표 왔다가 야 김진표 말고 딴 사람 찾아볼까 하다가 이제 정세균까지 온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안 찾아요. 아니 정세균에서 끝나겠지. 갈 때까지 갔다. 네. 그러니까 정세균에서 끝나겠지. 국회의장이 그래도 가오가 있지. 뭔 상관이야 그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총리한 적이 없잖아요. 없죠. 역대. 국회의장은 원래 마지막 코스니까. 그렇게 치면 안경 쓴 사람도 대통령 안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떨어졌어야지. 안경 쓴 사람 김영삼 중간에 썼구나. 대통령 선거 직선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전에 안경 쓰고 대통령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맞냐? 아니 그게 뭔 상관이냐? 그럼 최초에 맞냐 그게? 최초의 사례를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국회의장하고 국무총리 못 한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재헌국회 처음에 의장 아니었나? 의장이었죠. 의장하고 대통령도 했잖아. 아니 그 의장은 나이가 제일 많아서 달라. 지금도 달라. 뭐 그래 우기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정세균이 되는데 우기는 놈들이 뭐야? 되고 있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저도 국회의장 하다가 국무총리로 갈 수 있다고 봐.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의전 서열상 국회의장이 이제 두 번째니까 입법부 수장이니까 두 번째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파워로 치면 국무총리가 뭐 진짜 1인지야 만인지 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나는 궁금한 게 그러면 정세균의 지역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임종석이 지금 안 나간다 했으니까 그럼 이낙연이 그 자리로 가서 그냥 트레이드를 서로 하는 그럴 건지. 수도 있죠. 그럼 이낙연이 거의 다음 대선의 원톱으로 뽑힐 수 있는데? 나는 이낙연은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저도 이거는 홍준표 의견에 동의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낙연 총리는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하다. 홍 대표는 제일 가능성이 높게 보는 사람이 결국 유시민. 그건 아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왜 박지원이냐? 뭘 또 미련을 버려. 미련이 아니고 불알 만지지 마. 자꾸 만져 불알을.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내밀 카드 여기까지 내밀었다. 근데 도저히 당 안에서는 못 찾겠다. 그러니 박지원으로 가자. 이걸 나오기 위해서. 정세균은 페이스메이커다. 네.
참. 네. 전용길 저런 이게 저런 결국에 없지. 박지원이 아니라 다음 총리는 박지원 다음에 김관용이 한다 그 시나리오야. 맞추려고 그런 거잖아. 김관용이 하면 뭐 뉴스민 광고 주나? 국무조정실 광고 줘요? 안 줍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은 광고할 게 없잖아. 네, 김관용 지사님 재임 시절 광고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못 받은 거예요. 네, 도지사 못 받기도 했고 안 받기도 했고 정말 못 받은 건 정말 실력 정말 없는 건데 그때는 정말 이름 그렇지. 뭐 듣도 보도 못한 김관용 경북도정은 뭐 허공에다가 돈을 쌌죠. 그렇죠. 네. 광고를 헬리콥터 머니였지. 그래서 못 받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철우 지사 들어서면서는 또 광고를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권영진은 안 주고 이철우는 주고. 권영진도 하나는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표정이 한쪽 입술만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김관용 시절에는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걸 까는 기사를 쓴 상태에서 우리가 받으면 사실 좀 쪽팔리는 거 아니냐. 아 이걸 좀 이따 장석춘 이야기해라. 해결되겠네. 네. 지금 댓글로 뮤직 앤 레코드 유튜브님께서 이 박지원 한 표. 박지원 한 표. 네. 아니 박지원을 해서 문재인 정부가 얻는 게 뭐예요? 호남에서 표가 딸려요 지금? 아니잖아. 박지원은 근데 박지원을 써가지고 중도층으로 확장이 되냐? 그것도 아니고. 북한의 김정일 라인들하고 조금 친하게 지낼 수 있겠지. 김정일 라인 뭐 김정일 죽은 지가 언젠데. 뭐 박지원을 쓰면 이 박지원 의원이 의외로 한국당이랑 협상도. 국무총리인데 그걸 하는 일이 아니니까. 원내대표 시키면 되지 뭐 국무총리가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은 그만 갖다 붙여. 거기서 끝내. 내가 주미 안 밀잖아. 참고로 이제 박지원을 가야지 김관용을 갈 수가 있어요. 하여튼 전용길 편집장은 박지원에 이미 한 6개월 전에 걸었었고 이창원 대표님은 추미애 아니면 김현미 여성 총리 카드가 나올 거다. 그리고 몇 개 더 쳤는데 진영. 싹싹싹싹 다 피해갔어. 아쉽다. 다 장관으로 갔어. 장관이 끝이야. 박원석 의원하고 통화 한번 해볼까. 정세균 됐다고 이러면서. 예. 그리고 뭐 총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종로는 그러면 이낙연 종로 내기 하자. 종로 내기. 종로 내기 합시다. 종로 누가 민주당 가지? 종로 누구? 나 이낙연. 이낙연 너무 쉬운 카드인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걸로. 좀 새로운 카드. 새로운 카드. 신카드. 새로운 카드가 있을까? 고민장 가는 거 아니야? 설마. 고민정 씨는 자기 집값은 안 올랐다고 거기 얘기를 했는데 분당인가 뭐 거기 아니요 전세래요. 전세인데 무슨 집값이 오를 수가 없죠. 전세가가 안 올랐다는 뜻인지. 다음 주까지 그러면 종로 숙제입니까? 숙제로. 근데 지금 채팅창 여러분들도 저는 왜 그랬냐면 참가해 보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낙연 정세균이 마트레이드가 되면 종로에서 만약에 이낙연이 뭐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지금 원톱으로 딱 오를 수 있는 자리인데 그 프로세스인데 그걸 민주당의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아무래도 비례대표로 가지 않겠나. 비례로 전국을 누빈다. 네, 전국을 누빈다. 근데 그 비례대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다른 야당들하고 다투고 있어요. 지금 시각 금요일 현재 저녁 시각쯤에 선거법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또 그 임시국회를 열면 회기 일정을 잡아야 되거든요.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며칠까지 의사 일정을 갖는다. 거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사 일정을 잡는 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밟고 가라. 그래서 현재 국회 상황을 좀 재밌겠다. 나를 밟으면 고소할 거거든. 고소해가지고 치료비 받으려고. 그래 아니 그 코스프레를 하고 싶겠지. 피해자 코스프레. 그렇죠. 그리고 황교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당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하고 뭐 이렇게 거치면서 욕 좀 먹다가 또 투쟁에 들어갔어. 내부 농성의 제왕이야. 내부 쿠데타 일단 1차 성공했고 나경원 날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등장하자마자 예산안 통과돼버리고. 심재철 요번에 보니까 네. 너무 약해 보여. 그냥 막 회군 전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돌격하는 이미지가 없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그 예산안 할 때. 저는 심재철보다 이 김재원한테 덤비는 사람들은 네. 살아남지 않는다. 김재원이요? 네. 김재원 얼굴 무섭잖아. 네. 무서워. 꿈에 보면. 그렇죠. 김재원 의원이 원래는 이제 의성군이 청송 지역구가 있었고 이게 20대 들어서면서 상주랑 통합되면서 본인이 공천을 못 받잖아요. 근데 김종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날라가잖아요. 거기에 재보궐선거 당선되는데 이걸 날린 게 김재원일 것이다. 라는 소문이 지역에서 퍼져 있어요. 그러고 복귀를 했잖아요. 네. 자기가 공천을 주지 않았던 지역위원장을 박탈당했던 당선 이 상주시장 황천모 전 시장도 날라갔죠. 박영문 당협위원장이랑 같이 문제가 터져서 그리고 지금 김영만 군의군수 구속됐죠. 저 김재원 의원을 잘못 건들면 다 날라간다. 그러면 이미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자 의원도 날라갈 수 있다. 김재원 의원한테. 이미자. 심지어 이제 같은 경북에 있는 강석호 의원. 강석호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그렇죠. 본인이 정책위 의장으로 나갔잖아요. 다른조로. 강석호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일단 그 얘기는 이따가 또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 국회 상황 저희 제가 알고 지내는 중앙뉴스의 박효영 기자님이라고. 중앙뉴스면 조선중앙전이야? 아니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정치개혁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박효영 기자님. 네, 박효영 기자님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수민입니다. 네, 김용원님 안녕하세요. 예,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희 뉴스 밑장 방송 중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 저녁에 왜 이러고 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서로. 왜 김수민과 통화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아이고, 참. 지금 또 유튜브로 생중계도 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국회 상황, 지금 오늘 국회 정리된 거 아니죠? 계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는 건가요? 근데 방금 민희상 국회의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라고 이제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민주당하고 다른 중소 야당들이 선거법 개정안 막판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가닥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좀 나온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오후 3시쯤에 그 4+1 협의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잠정 합의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일단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 250대 50, 그다음에 50% 준연동형, 그다음에 석패율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로 6석을 하고 6대 권역별로 1석씩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연동형 적용 비례의석 같은 경우에는 30석만 캡을 씌우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봉쇄 조항은 3% 이렇게 잠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 나온 거예요? 합의안이? 그게 한 오후 4시쯤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오늘 그 협의체 논의가 있었을 때 정의당 쪽에서 빠졌어요. 항의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약간 민주당이 밑그림을 그리고 이걸로 할 테니까 계속 좀 강요한 측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윤상원 원내대표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빠졌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3+1에서 잠정 합의안이 나왔고 그걸 이제 정의당 쪽에 통보를 한 거죠. 이렇게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의원총회 열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비례대표는 50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정당에서 지지율보다 의석이 지역구에서 적게 나온 정당들한테 그 갭의 반을 메워주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갭을 메워주는 총 의석이 30석을 넘기진 못하고. 여기서 지하철이. 네. 좋습니다. 생동감이 있어서 좋아요. 혹시 9호선입니까? 9호선 소리가 막 나오는데. 예, 9호선의 그 향기가 느껴집니다. 국회의사당장님. 그러면 그 보정용으로 쓰는 게 30석이 한도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석 중에서 20석은 기존처럼 분리해서 병립형으로 배분하고 30석을 캡을 씌우는 거죠.
중립석만 연동형으로 고정했습니다. 일반. 근데 30석 그게 쓴 의석이 30석에 못 미치면은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의당에서 그 안을 받는 건가요? 정의당의 이제 입장을 계속 물어봤는데 네. 절대 못 받겠다. 그거는 선거제도 개혁의 첫 번째 취지조차도 이제 어기는 것이다. 네네. 뭐 이런 입장이라서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제가 올린 SNS 글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건 깨야 된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이게 제가 여기서 공개하는 건데 정의당에 누군지는 얘기 못 하겠다. 정의당의 누군가가 제 SNS를 자주 봅니다. 누군지 누군지 얘기 안 해. 하지 마. 내가 다 부인할 거예요. 네. 혹시 그 여성 원내대표 혹시 비서실장 하시는 분인가요 혹시? 아, 박희원 기자님이 저를 우습게 보시는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처음에 의사 일정을 확정 지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임시국회를 열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해서 임시국회 회기를 못 정하게 방해를 한 다음에 아마 그러면은 국회법상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30일이 되던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로 임시국회를 심화히 시켜버리겠다. 그런 전략이죠. 예, 그게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샌드위치로 협상을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4+1 협의체에서 선거제도 단일안 가지고 협상을 했고 한국당이라는 한쪽에서는 뭐 사실 오전에 3당 민주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선거법이나 뭐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를 걸어야 되니까 눈치를 보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임시국회를 한국당은 30일까지 하자, 민주당은 16일까지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입장이 달라져가지고 그거를 본회의 열어서 표결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 국회의장이. 네, 표결은 원래 가려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표결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국회법상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실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예. 표결하기 하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정했고,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원내대표들이랑 협의를 해야 되니까 다시 3당 회동을 계속 포집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한국당 쪽이랑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랑 신재철 원내대표가 안 나왔죠. 불참을 했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관건이랄까요? 좀 소개로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방금 국회에서 빠져나왔는데, 6시 45분쯤에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4+ 선거제도 논의하는 실무 협상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은, 정의당에 대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당 패싱하고 우리끼리 잠정 합의안 만들어서 정의당 빼고도 의교 정수가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정의당 없이도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심상정 대표가 긴급하게 이제 손학규 대표랑 정동영 대표를 회동했죠. 만나가지고 이제 반대 의사를, 잠정 합의하는 위해서 반대 의사를 표했고, 네, 그래가지고 3당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잠정 합의안에서 반대를 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 열어가지고 정의당 없이 하려는 이야기를 했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민주당 단일안으로 패스트트랙 수정안을 내겠다. 네네. 예, 민주당 단독으로 내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정의당하고 다 합의가 되는 안이 나올 건지 아니면 따로 갈 건지 그게 남아 있다는 거네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면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절대 불가능하고 지금까지는.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숫자 싸움이니까. 예. 네. 만약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범 패스트트랙 공조 세력이라 해가지고 166명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빠지면 20석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46명밖에 안 되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을 같이 통과시키려면,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과로 가져가려면 선거법을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국회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대구인데 서울 올라가는 대로 또 연락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뉴스의 박효영 기자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